기본적으로 부가세랑 원천세는 세무사의 특별한 절세 컨설팅, 절세 역량, 절세 기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덕목은 뭐냐면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정유래 홍석구 세무사입니다. 이번 유튜브는 사업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정말 알아야 되는 기본 세금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루하게 단순히 세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기준에 대해서 핵심만 콕콕 집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유튜브가 한 5분 정도고요. 앞으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도 각각 편당 한 5분 정도이기 때문에 딱 5분씩만 투자를 하시면 내가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금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구나 감은 잡고 사업을 운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우선 대표님들께서 알아야 되는 세금 종류는 크게 부가세, 원천세, 법인세나 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 정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금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개념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인세나 소득세, 그 다음에 사업주의 건강보험, 그 다음에 직원의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표님 부담은 아닙니다. 부가세는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원천세는 직원 등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내가 3,300원에 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300원 중에서 300원은 부가세인데요. 대충은 대표님들도 아시죠? 이 300원은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3,000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호주머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3,300원 커피를 팔면 내가 실제로 내 호주머니 들어오는 돈은 3,000원이고요. 300원은 국세청에 내는 돈이죠. 그래서 대표님들의 사실은 부담은 아니고 애초부터 3,300원에 팔지만 300원은 내 부담이 아니라 3,000원이 내 호주머니 돈이고 300원은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낸다. 스쳐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세무사님, 어쨌든 내 계좌에는 3,300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내 계좌에서 300원이 나가는데 어쨌든 간 세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당연히 줄여야죠.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이것과 이것에 약간 대표님들의 행동에 있어서 행동 기준에 있어서 조금 초점을 달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부가세랑 원천세는 세무사의 특별한 절세 컨설팅, 절세 역량, 절세 기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덕목은 뭐냐면 꼼꼼함입니다. 이거는 꼼꼼해야 돼요. 대표님들께서는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님들께서 증빙이라고 하는 적격증빙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증빙을 꼼꼼하게 수출해 주시고 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그 대표님들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신 증빙들을 똑같이 꼼꼼하게 누락되지 않고 세금에 반영할 수 있는 꼼꼼함이 중요 덕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잘 챙겨주시고 세무대리인들은 그거를 누락하지 않는 서로 간의 팀플이 잘 맞아야 되는 좀 세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300원을 낸다라고 했는데 커피를 팔아서 그 300원을 내지만 내가 여기서 뭐 원두 매입, 뭐 임대료, 그 다음에 내가 카드 쓴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증빙을 잘 모아서 세무사에게 잘 전달을 하면 그게 뭐냐 200원이라 볼게요. 내가 원두에도 부가세가 붙어있고 임대료에도 부가세가 붙어있고 한데 그 붙어있는 부가세 200원을 빼면 100원만 부가세를 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꼼꼼함이 중요 덕목이기 때문에 초점을 좀 거기에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법인세랑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부담하시는 거랬죠. 이거는 세무사의 어떤 절세 역량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세금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론 셀프 신고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무대리인한테 맡긴다고 한다면요. 세액공제 감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절세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절세 혜택들을 구조화해서 절세 기법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오늘 강의에서는 그런 절세 컨설팅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복잡한 거는 뒤로 미루고 내가 아직 매출액이 크지 않을 때 법인세도 좀 어려우니까 이번 강의는 소득세에 집중을 할 건데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매출액이 커지고 이익이 높아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맡기면서까지 맡겨야 되나? 아니면 셀프 신고를 해야 되나? 그 행동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부터 설명드리겠지만 이 소득세의 개념이 뭐고 이 소득세를 직접 신고할지 아니면 세무사에게 맡길지 그 행동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덕목은 꼼꼼함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청문창업 세액 감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부가세는 어떻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지, 소득세는 내가 셀프 신고해야 되는지, 만약에 맡긴다면 어떠한 컨설팅 기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있으면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왜 세무사에게 맡기면 좋은지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다음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인트로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 유튜브에서는 부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